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의 이영공 교수입니다. 경제신문 쉽게 읽기 시간이죠. 경제용어 해설해드리고 있는데요. 모기지, 모기지론, 영모기지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죠. 오늘은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과 미국의 모기지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문을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유도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건 제가 다른 섹터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주택을 금융기관에 갖다 은행에다 집어넣고 그 담보 비율에 따라서 돈을 빌려오는 것을 주택담보대출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주택담보대출 시스템은요, 미국의 모기지론에서 사실은 연유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영국이나 호주나 미국에서 쓰는 모기지론은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하고 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그거를 뭐 같은 것이 아닌가 하고 혼동해서 쓰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조금 선을 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를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모기지론이라는 것은요, 은행이 담보를 잡고 대출해 줬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기지 전문 회사가 있어가지고 그 은행은 모기지 전문 회사로부터 자기가 잡았던 물건을 다시 남겨서 현금화를 하면서 은행은 반드시 현금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제가 A라는 은행에 가서 주택을 담보를 해서 돈을 빌렸다 하면은 그 은행은 제 주택 담보가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는요, 그 주택을 처분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돈이 못 돌죠. 그냥 돈을 빌려주고 이자만 받고 있는 거거나 또는 원금과 이자 일부를 계속 받는 작업만 합니다. 맞죠? 이해가 되셨죠? 근데 모기지론은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가만히 전부 돈을 빌려주고 나서 담보로 해서 다 빌려주고 나가지고 이게 1년, 2년 만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25년, 30년, 40년 장기 모기지론으로 쭉 나가다 보니까 은행이 상당 부분 현금화 시켰으면 좋겠는데 이걸 계속 담보 물건을 들고 있어야 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과거에는 그냥 1년 동안 또는 6개월 동안 또는 3년 동안 이렇게 짧은 기간에만 빌려줬으니까 은행이 부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데 이게 30년, 40년으로 자꾸만 늘어나게 되면 이게 만만치 않게 되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도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모기지론으로 연결을 시키는 경우가 많죠. 장기 주택담보대출로요. 근데 이제 모기지론이 미국에선 이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은행이 제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면 그 서류를 가지고 딱 돌아서서 모기지를 전문으로 다루는 회사에 그 물건을 팔아넘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현금으로 일단 회수를 하고 은행은 그 중간 마진만 갖고 그 모기지 전문 회사가 그것을 편안하게 몇십 년 동안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하고 다르겠죠. 따라서 모기지론이다 하는 용어를 우리가 쓰게 되면은 일단 단기가 아니라 장기고 미국에서는 모기지 전문 회사로부터 현금화를 받을 수 있는 개념까지를 합친 걸 모기지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영모기지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집을 담보로 해서요, 사망할 때까지 편안하게 은행으로부터 일정 금액씩을 꺼내다 쓰시고요, 나중에 본인이 사망한 후에 집을 처분해서 은행이 지금까지 쓴 돈을 떼고 은행이 자기가 빌려줬던 그런 돈만큼 회수해가는 이런 시스템을 영모기지론이다 해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여러 사람에 의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모기지론이라는 게 만약에 없었다면 집을 팔지 않으면 그 집안에 깔고 앉아 있는 동안은 돈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은행에서 그 집을 담보로 해서 한 달에 생활비조로 얼마씩을 드리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으니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따라서 이제 구태여 자손분들한테 무조건 남겨주기보다는 본인들의 노후를 준비하는데 대단히 좋은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맡아서 대출 얘기가 나왔으니까 리버리지 효과라는 걸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버리지는 지렛대라는 뜻이고요. 지렛대 아시잖아요. 지렛대를 놓으면 자기가 양손으로 들을 수 못 드는 것도 지렛대를 이용하게 되면 쉽게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대표적인 기계가 기중기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지렛대처럼 힘을 이용할 수 있다 해서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경제적 용어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5%의 이자만 내고 10%만큼 돈을 벌 수만 있다면, 그렇죠? 지렛대 효과가 상당히 높죠. 5% 빌려다 10% 이익 내니까.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경제적인 활동을 돈을 빌려서 움직여 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효과를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를 만약에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다가 사업을 한다든가 장사를 하셔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다 하면은 그 사람은 돈의 지렛대 효과를 잘 활용한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이영권이었습니다.